여러분들의 새해 목표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에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를 완전히 잘못 세우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 이렇게 새해 목표를 세우셨으면 100%한 달도 안 돼서 금세 포기하고 마실 거예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과거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새해 목표를 잘못 세우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잘못된 새해 목표를 세우게 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새해 목표 세우는 법 5가지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수십 건의 자기계발서를 읽고 제가 1년 넘게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직접 체득한 저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2025년을 여러분들의 해로 만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88%의 사람들은 새해 목표를 세우고 2주 만에 포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직 8%의 사람만이 새해 목표를 이루는 데 성공하죠.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잘못 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새해 목표들이 왜 잘못되는지 얘기하기 전에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새해 목표를 세우는지부터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를 왜 세우시나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엔 더 나은 버전의 나로 바뀌고 싶어서, 점점 더 나아지고 싶어서 라는 이유는 똑같아요. 새해가 밝는다는 특별한 느낌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라는 다짐을 하고 새해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1월 초에 헬스장만 가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2주만 지나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 전부 다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점점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급해서 마음을 급하게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목표를 잡게 됩니다. 살 10kg 빼기, 영어 회화 마스터하기, 하루에 1시간씩 책 읽기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수십 년 동안 이걸 안 해오던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나도 무리한 목표입니다. 목표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너무나도 높은 목표를 세우면 금세 지쳐버리고 맙니다. 새해 목표는 장거리 달리기예요.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마라톤 한 번도 안 뛰어본 사람이 마라톤 완주하겠다고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다 빠져서 절반도 못 가고 포기하고 말 겁니다. 새해가 돼서 의욕이 넘치는 건 알겠는데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금세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목표를 세울 때 현실적인 지속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새해 목표가 잘못된 이유 두 번째는 결과 중심 목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중심 목표 설정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어떤 노력의 결과를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살 10kg 빼기, 바디 프로필 찍기, 자격증 따기, 승진하기, 성적 잘 받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결과 중심으로 목표를 세우는 건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정말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아웃풋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웃풋이 아닌 인풋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풋이란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얻기 위해 해야 되는 노력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체중 10kg 감량, 바디 프로필 찍기 같은 아웃풋 중심 목표는 매일 헬스장에 가서 1시간 운동하기, 9시 이후로 음식 먹지 않기, 그리고 술자리 일주일에 최대 한 번으로 제한하기 같은 인풋 중심 목표를 바꿀 수 있겠고, 자격증 따기, 높은 성적 받기 같은 아웃풋 중심의 목표는 매일 6시간 이상 집중해서 공부하기라는 인풋 중심 목표로 바꿀 수 있어요. 99%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울 때 결과 중심으로 세워요. 왜냐면 그게 눈에 잘 보이거든요. 뭐 성적이라든지 몸무게 빼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웃풋 중심의 목표 설정은 그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인풋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내가 기대한 아웃풋이 바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세 의욕이 꺾여버리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 6개월 만에 10만 구독자라는 원대한 꿈을 꿨어요. 근데 구독자가 생각보다 잘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구독자가 제 생각보다 잘 늘지 않아서 의욕이 팍 꺾여버렸습니다. 이래서 아웃풋 중심의 목표 설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아웃풋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새해 목표로 아웃풋 중심의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 아웃풋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인풋 중심의 목표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도 그걸 지속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목표는 꾸준한 인풋을 넣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의지력을 너무 믿어서 그래요. 우리의 의지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약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수십만 년 동안 수렵 채집 생활을 했어요. 당장 내일 먹을 거를 얻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던 그 시기에는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선택이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먹을 걸 아껴놨는데 내일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먹을 게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즉 우리 인간은 현재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도록 진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삶을 시작하게 된 지는 수만 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현대인의 뇌는 수십만 년 동안 수렵 채집 생활을 해오던 원시인들의 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약해요. 지금 당장이야 새해 목표 세우고 의지에 불타서 꾸준히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작년, 재작년에 새해 목표를 세웠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새해 목표 세우고 나서 벚꽃도 피기 전에 흐지부지 된 목표가 얼마나 많나요? 저는 두 손으로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의지력을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스템, 환경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잠깐 그 전에 지금까지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터치 한번 하시고 왼쪽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초도 안 걸리니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첫 번째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목표를 적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목표를 생각하는데 연구 결과 목표를 적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목표를 이룰 확률이 42%나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인풋 중심의 목표를 적어서 여러분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베스트는 매일 아침에 그 목표를 되뇌이는 것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는 제 루틴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목표를 적었다면 내가 그 목표를 잘 이루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줘야 됩니다. 매주 말이에요. 그냥 목표를 적고 계속 되뇌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목표를 잘 이루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풋 중심에 매일 1시간씩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기 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이번 주에 헬스장을 몇 번 갔고 몇 번 안 갔으며 안 갔다면 왜 안 갔는지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적어보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완벽한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영상의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월 안에 업로드 할게요. 그러니까 그 영상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그 영상의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목표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목표와 관련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는 한국말로 정체성이라는 뜻인데 정체성이라고 하면 뭔가 말이 너무 어색해서 그냥 아이덴티티라고 할게요. 목표와 관련된 아이덴티티를 세우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살 빼기가 목표라고 하면 살 빼기라는 아웃풋 중심 목표 대신에 매일 1시간씩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기라는 인풋 중심 목표를 세운 후에 나는 무조건 매일 헬스장에 가서 1시간씩 운동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의지력이 약해졌을 때 목표를 이루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를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식당에 가서 샐러드에 베이컨을 추가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할까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채식주의자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3개월 동안 금주 챌린지를 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여기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새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기존의 친구들한테 나는 술 안 먹어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원래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술자리에서 저를 안 찾고 금주라는 목표를 이루기에 완벽한 환경이 세팅되더라고요. 목표와 관련된 아이덴티티를 세우고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세요. 마치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진짜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벌금을 걸어라 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혹은 가족한테 적지 않은 돈, 학생인 저한테는 10만 원 정도가 정말 적지 않은 돈이 되겠네요. 그 돈을 보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그 돈은 너가 그냥 가져 라고 말이에요. 술을 3개월 동안 끊어보고 싶다면 가장 친한 친구한테 한 100만 원 정도 보내면서 야, 내가 3개월 안에 술 먹는 거 보면 그 100만 원 그냥 너가 가져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운영했던 운동 인증 모임 러닝메이트에서는 각자 일주일 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그 일주일 단위의 목표를 지키지 않을 시에 벌금을 부여하는 식으로 강제성을 부여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거는 것만큼 동기부여가 되는 게 또 없더라고요. 시스템을 만드는 마지막 방법은 목표를 방해하는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10kg를 빼고 싶어서 매일 헬스장 1시간씩 가기라는 인풋 중심의 목표를 세웠는데 계속해서 야식을 먹거나 밤에 술을 먹자고 불러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하고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목표라면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당장이야 그 지인하고 거리를 두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5년, 10년 뒤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돈을 걸고 목표를 방해하는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아이디어에서 기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욕에 넘쳐서 목표를 세운 지금은 그러한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의지력은 점점 더 약해질 테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100% 목표 달성에 실패하시고 말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시작해 봅시다. 제가 아까 목표를 적으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2025년 새해 목표를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해 목표를 이룰 확률이 지금 당장 42%나 높아지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을 타고 점점 더 많은 분들께 보여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되고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찬우였습니다.